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수요일 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최근 시공사 재선정 문제로 또다시 위기에 처한 춘천 레고랜드 사업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행정조사권을 발동해 레고랜드 사업 내용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달라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중도의 문화재 가치가 재조명되며 경제성도 더욱 의심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춘천 시민사회 네트워크 오동철 운영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키워드 뉴스에선 일본의 수출 제재 소식을 강원시민사배연구원 재현수 실장이 전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네, 최근 시공사 재선정 문제로 또다시 위기에 처한 춘천 레고랜드 사업. 이번에는 시민단체들이 강원도 의회 차원에서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 그동안 레고랜드 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밝혀달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수년째 삐걱대기만 하고 있는 레고랜드 사업, 문화재 발굴 문제와 함께 경제성도 의심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춘천 시민사회 네트워크 오동철 운영위원장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착공 시기가 올해만 해도 3월이었다가 미뤄져서 6월이 됐는데 결국 6월에도 착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왜 이렇게 자꾸 미뤄지고 있는 건가요?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멀린사가 시공사를 SX에서 현대건설로 바꾸겠다고 선언을 했고 이미 선정을 했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SX는 그동안 계속 본공사는 아예 시작도 못했고 뭐 기반시설 공사를 한다고 복토를 하고 있었는데 본공사를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이미 지난해 연말에 그 멀린사의 이 사업 구조를 넘겨줬잖아요. 예. 그 LL 개발에서 사업 구조가 멀린사로 넘어가면서 멀린사는 시공사를 재선정하겠다고 이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착공이 될 수 없는 그런 지금 예,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어제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지셨습니다. 예. 그 기자회견에서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요. 예. 이 조사권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몇 가지 저희가 주장을 했는데요. 이제 가장 큰 부분은 행정조사권 발동이 물론 이제 도의회가 할 역할이기 때문에 이게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련자를 파면하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레고랜드 지금 시작부터는 11년이고 이제 뭐 짧게 보더라도 7년째 지금 이게 계속 이렇게 도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한 관련자들이 계속 책임지는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도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관련자 파면, 행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했는데 네. 행정조사권 발동에서는 밝혀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그 말씀 나눴습니다만 투명하게 밝혀진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네. 심지어 이 계약 금액이 얼마인지도 알려지지 않고 계약서조차도 공개가 안 되고 이 협약안조차도 공개가 안 된 모든 게 비밀에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도민들이나 의회조차도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악순환이 계속돼도 검증하거나 어떤 제동을 걸 수 있는 조치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도의회가 행정조사권 발동을 통해서 네. 모든 내용을 밝혀야 된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지난해 MDA에 의해서 멀린이 직접 투자를 해서 한다. 이런 대목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왜 저희가 문제를 삼냐면 지난해 그 체결된 MDA 문건 사업구조 개편 그 조항에 보면요. 멀린의 자회사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멀린이 아니라. 예. 그리고 이 사인한 주체가 누구냐 이게 공개하라고 그러니까 이 계약서에 사인한 걸 공개를 안 하고 사인만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 글로벌 투자 통상국장이 사인만 공개한 건 사인은 또 존 야콥슨이에요. 그러면 멀린의 자회사의 대표는 다른 사람인데 네. 멀린의 자회사 대표가 사인한 게 아니라 멀린의 이사인 공무담당 이사인 존 야콥슨이 사인했다고 이거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믿고 싶죠. 근데 지금 11년째 이게 계속 되는 거짓말을 어떻게 믿겠냐는 거죠. 예. 그래서 이분은 계약서를 공개해라. 그럼 계약서를 공개하면 도의회에서 이 계약서를 보고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그동안 사용된 비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이 일부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거 보면 그동안 문화재 발굴과 보존을 위해서 1,300억을 썼다고 나와요.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용된 금액이 그거니까. 예. 그런데 내용을 저희가 쭉 파악을 해보니까 문화재 발굴과 보존에 들어간 비용은 211억밖에 안 돼요. 1,300억 가운데 211억이요. 그렇죠.
전체가 지금까지 사용된 거면 1,700억 정도 사용된 거로 저희가 추산되거든요. 예. 그 왜 그러냐면 LL 개발이 갖고 있었던 총 그 사용 가능한 재원이 2,350억 정도 돼요. 네. 2,140억을 대출을 받았고 211억의 자본금이 있었으니까 2,350억 정도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지금 남은 금액이 650억 정도 남아 있다고 하니까 1,700억 정도가 사용된 거잖아요. 네. 이 사용된 금액에서 문화재 발굴에 하고 보존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211억밖에 안 들어갔고 네. 이러면 나머지 비용을 어디서 썼냐를 밝혀야 되는데 이 저희가 일일이 쭉 파악을 해보니까 이 중에 지금 기방시설공사라고 주장을 하는 복토라고 뭐 성토라고 이르는 부분에 들어간 비용 뭐 이런 거를 다 해서 설계라든가 이런 거에 인허가 뭐 전체 쓴 비용을 다 따져봐도 6월 말까지 해도 680억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그것도 680억 중에는 LL 개발이 부담하지 않을 비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멀리 인사가 부담해야 될 비용 그 테마파크의 설계비거든요. 이 부분도 60억이 넘는 돈이 LL 개발이 지급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배임의 문제까지 따질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왜냐하면 멀리 지급할 비용은 LL 개발이 대신 지급했으니까. 예. 물론 자기네 이득을 위해서 뭐 했다 그러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다. 그러면 이 비용들이 어떻게 사용됐냐를 도에서 검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중도에 레고랜드를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이유는 중도가 가지고 있는 그 역사적 가치.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저희가 최문순 지사님을 만났을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레고랜드 테마파크 부분은 이 100년 임대, 뭐 50년 임대, 50년 플러스해서 이제 100년 임대라고 얘기하는데 자, 100번을 양보해서 100년 임대라고 하니까 이건 땅이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부분까지는 그러면 최선의 양보를 하겠다. 다만 민간 개발이 들어가서 이제 이 부지를 파는 문제 이거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이 선사유적지가 민간에 넘어가는 순간에 이건 아무리 중요하다고 유적이 중요하다고 이미 다시는 볼 수 없는 유적이 되는 거잖아요. 네. 레고랜드를 하는 것 자체도 안 되죠. 안 되는 거는 뭐 뻔한 기정사실인데 저희가 도에 주장하는 게 만일에 증명을 할 수 있다면 도가 그렇게 이 레고랜드 자체가 춘천에 엄청난 이득을 갖고 오는 게 증명이 된다면 거기까지는 양보하겠다는 말씀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일반 분들은 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중도 유적의 역사적 가치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전 세계나 다른 지역 나라들에서는 중도 유적의 가치를 엄청 높게 보거든요. 그래요. 유일하게요. 예. 춘천과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만 지금 입을 닫고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는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저는 이 중도 레고랜드 사업의 가장 큰 책임을 질 집단은 역사학계라고 봅니다. 왜 저는 역사학자들 앞에서 그 말씀을 늘 드리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2014년도에 발굴이 되고 나서 공개가 처음 됐을 때 역사학계가 이거를 이건 중요한 유적이기 때문에 안 된다 했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네. 실제로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길 때 이 유적이 이제 발굴되면 그 점수를 매겨서 이걸 보존할 거냐 이제 개발할 거냐 판단하거든요. 네. 이 76점이 넘어가면 보존이에요, 무조건. 예. 이건 개발을 절대 못 해요. 예. 근데 중도 유적이 얼마나 나왔냐면 91.44점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기준 점수 절대 못 하는 거죠. 예. 예. 근데 그거를 조건부 개발이라는 말도 안 되는 조항을 들이대서 이걸 개발할 수 있게 해줬단 말이에요. 이런 이게 전례가 역사학자들이거든요. 있나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조건부라는 게 뭐였나요? 그게 이제 땅속에다 보존해놓고 그 위에다 해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죠. 왜 역사학계가 책임 있다고 얘기하면 그것뿐이 아니라 역사학계가 처음에 이 개발을 용인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중요성을 역사학계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역사학자들 하나하나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진짜 안타깝다 이거는 진짜 절대 해서는 안 됐을 거를 우리가 잘못했다 이 얘기해요. 네. 이 중도유적과 가장 연관이 깊은 학회가 이제 청동기 학회예요. 네. 그 청동기 학회 제가 그분의 저것 때문에 성함을 말씀드리진 못합니다만 거기에 학회장을 하셨던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진짜 죄송스럽다. 진짜 미안하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 학계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발굴조사 기관 사람들인 거예요. 말하자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놓고 있는 이런 거죠. 예. 이거는 역사학계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유적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자꾸 드려서 예. 조금 죄송한데요. 이 역사적 가치가 이제 예. 대단하다고 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 가치가 레고랜드의 경제적 효과를 넘어설 정도인가요? 훨씬이라고 보죠.
독일의 마부르크 대학이라는 곳에 이제 그 루츠 페들러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이 독일 정부의 문화재 그 정책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중도적 사진만 보셨어요, 그분은. 이 현장을 보신 게 아니고 네. 사진만 보고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 이렇게. 예, 여기다 레고랜드를 개발한다고 미친 예. 거 아니냐. 이 유적은 한국만의 유적이 아니다. 전 세계가 보존해야 될 유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도에서는 예. 물론 많은 유적 유물들을 이제 땅속에 보관을 하게 예. 되지만 그래서 선사유적 박물관을 잘 만들 것이다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잘 만든다고 하면 그 말을 저희가 믿으면 왜 이거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말조차도 저희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최초의 그 레고랜드 계획을 잡을 때요. 선사유적 공원의 그러니까 이 유물박물관, 유물전시관이라고 얘기하죠. 유물전시관의 면적이 3,000평방미터 정도 됐어요. 네. 근데 지금 그거를 뭐 60몇 평, 그러니까 200몇 평방미터로 줄였거든요. 아, 그냥 돈이 줄었나요? 없으니까. 왜냐하면 중도에서 발굴된 유물이 9,000점이 넘어요. 예. 그러면 이 박물관을 얼마나 크게 줘야 될 거냐. 국립춘천박물관보다 더 큰 걸 줘도 다 수용을 못할 정도의 양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뭐 230평방미터, 260평방미터인가 그래요. 지금 그것도 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이건 없는 거죠. 예. 제로 베이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걸 보면 70평도 안 되는 그 유물전시관을 짓겠다. 이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건 뭐 아예 보존이라든가 그 유적을 이용해서 어떤 선사유적 체험공원을 만들겠다. 이런 의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100억을 들여서 지금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100억을 들여서 12만 제곱미터, 공원 12만 제곱미터 만드는데도 100억 넘게 들죠. 이거는 도민을 기만해도 이거는 너무 기만하는 거라서 이거는 뭐 이분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까지 발굴된 유물들이나 그런 뭐 그런 것들은 현재 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이것도 지금 안타까운 거죠. 보통 유물이 발굴되면 국가기록이거든요. 예. 국가기록인데 이게 국가기록이 되는 단계가 발굴이 되고 나서 발굴조사 보고서가 나온 이후예요. 근데 아직까지 발굴조사 보고서가 나오질 않고 있거든요. 아, 발굴조사 보고서가 나와야 국가의 귀속이 그렇죠. 되는데. 모든 게 이제 정리가 돼야 국가로 넘어가는 거니까. 예. 이거는 지금 발굴조사 기관들이 쌓고 있는 거죠. 원래 이렇게 기회가 좀 길이 오래 걸리나요? 원래는 벌써 끝났죠. 이 문화재 발굴이 끝나면 발굴이 끝나고 나면 발굴 끝난 후에 2년 안에 발굴조사 보고서를 내도록 돼 있어요. 네. 근데 이 춘천 중도는 2014년에도 했지만 이게 2016년까지도 계속 발굴을 했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 연말에 원래 나와야 되는 건데 아직 못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올 또 연말에 뭐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아마도 불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불가능하다. 예. 다른 질문도 좀 드려볼게요. 예. 그 지난 2005년 레고 그룹으로부터 레고랜드를 인수했던 영국 멀린사가 예. 최근에 예. 그 사모펀드를 앞선 레고 그룹으로 인수된다는 소식이 다시 이제 되돌아가는 상황이 된 거죠. 전해졌는데요. 예. 혹시 레고를 제조하는 곳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면 더욱 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는 일각의 기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레고 그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 레고 그룹은 이 테마파크를 처음에 비룬드라는 곳에 처음에 만들어서 이제 이 재미를 보면서 이게 좀 확대해 나가는 건데요. 그러다 이제 이 닉바니가 그 대표로 있는 멀린사가 이걸 인수해서 좀 더 키운 거죠. 근데 레고 그룹에 들어가면 아마 레고 그룹은 자산 건전성은 멀린보다 분명히 좋은 건 맞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테마파크 부분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거는 좀 두고 봐야 될 텐데 그 전에 분명히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자, 멀린사와 계약이 명확하냐 아니냐 문제가 먼저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럼 레고 그룹이 이 멀린사를 인수하고 나서도 춘천 레고랜드의 승계 문제가 이제 분명히 될 텐데 네. 이 문제가 도의 이야기를 말로만 믿을 거냐. 네. 저는 이건 믿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도가 이거를 증명을 하려면 멀린하고의 계약이 확실해서 레고 그룹이 이걸 승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걸 증명이 돼야 도민들이 안심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도민들은 안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증명이라 할 수 있는 것이 그 계약서잖아요. 그렇죠. 계약서 공개하면 되는 건데 공개를 못 하잖아요. 도에서는 예. 그 계약서를 의원들에게 공개했다라는 입장 아닌가요? 아닙니다. 공개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 처음에 그 MDA 문건만 공개를 했고요. 네. 계약서는 공개를 안 했죠. 아, 계약서는 아직까지 공개가 된 그렇죠. 상황이 아니군요.
자, 그래서 이제 행정조사권 발동을 예. 요구하셨는데 어제 도의회에 들어가셔서 도의회 의장도 만나셨던 걸로 알고 의장님을 있습니다. 만나뵀습니다. 좀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나요? 그 도의회장님은 어쨌든 그 지금 도의회도 상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깊거든요. 특히 이제 그 상임인 경제건설위는 8일 날인가요? 그 도에다가 아주 굉장히 고강도의 질의도 했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김수철 경제건설위원장이 도의 말을 이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행정조사권 발동을 검토하겠다. 그리고 9월 달에 행정조사권을 발동하면 10월 달에는 모든 내용이 좀 바뀔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제 도의장님 만났을 때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도의장님한테 저희가 요구한 부분은 9월 달에 행정조사권 발동하는 건 늦다. 예. HX하고 손해배상 문제까지 따르게 됐는데 네. 그 전에 이거 행정조사권 발동을 해라. 왜냐하면 이 행정조사권 발동을 안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그 남아있는 600억을 또 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만일에 600억을 주고 나서 문제가 있다고 보면 이거 어떻게 돌려받을 거냐는 거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했더니 의장님께서도 그 경제건설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하겠다. 그리고 자기네도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아마도 도에서도 아마 고민을 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레고랜드와 관련해서는 어제 기자회견 내용과 또 중도 인물의 가치 중심으로 짚어봤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춘천 시민사회 네트워크 오동철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간 화제의 키워드 뉴스를 나누고 있죠. 강원 시민사회연구원 재현수 실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키워드 뉴스 나눠볼까요? 네, 일본의 경제 보복부터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요. 지난 4일부터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세계 품목의 첨단 소재에 대해서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를 강화했는데요. 그런데 이 경제적 제재가 사실상 정치적인 이유에서 비롯됐다고요? 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이 이제 8개월 전에 나온 우리 대법원의 그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 내용과 관련해서 보복성으로 이 경제 제재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본 정부도 이번 조치에 대해서 양국의 신뢰 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제재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데 이 반도체 첨단 소재가 뭐 어떤 건가요? 일단 반도체가 우리 산업에서의 비중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출이 나빠진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반도체 수출이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첨단 소재가 이게 다 핵심 이제 소재이자 부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플로린 폴리미드라는 것, 그리고 리지스트, 그리고 고순도의 불화수소 이런 내용인데요. 이건 네. 실제로 반도체라든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일본산 소재 부품입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이 부분을 제재하기 시작을 하면은 사실 그 반도체 공정상 필수 소재 하나라도 빠지면은 전체 공정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요. 수출 자체를 막은 게 아니라 규정만 좀 강화하거나 또는 변경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는 일본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래요. 네. 그동안 이제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27개 국가를 우대 국가 목록에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네. 이런 그 수출입 과정에서 허가를 면제하는 조치를 계속 취해 왔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 목록에서 한국을 빼기로 한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수출 허가를 받기까지는 3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한국에서 이 부품을 들여오겠다라고 하면 3개월이라는 시간은 무조건 더 걸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예. 또 어쨌든 규제 대상에서 이제 규제를 이제 면제해주는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달이 걸리는 데다가 또 어떤 규제를 자꾸 요구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사실 좀 우려가 되는 대목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
안전 보장상 우호국으로 인정하는 국가에 주는 일종의 우대 조치 대상에서 이제는 빠졌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일본이 더 이상 우리를 우호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이게 일본의 제재 조치인 이라는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일본이 뭐 지금 이제 징용 대상 문제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지난 정부에서 이제 일본하고 우리 정부 간에 있었던 이 또 그 할머니들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들이 풀리지 않으면 이번 규제 조치를 풀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방침도 일본이 지금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보복성이라는 게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사실상의 금수 조치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일본으로 건너갔던데 우리 기업들의 걱정이 크겠어요. 그렇습니다. 당장에 이 재고는 가지고 있어서 뭐 한두 달 정도는 여유가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긴 합니다만은 네. 글쎄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은 앞으로 좀 대책 마련이 굉장히 시급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소재, 이게 일본이 전 세계 시장의 점유율이 한 70%에서 90%에 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을 상대로 한 수출에서 건건이 허가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 부품 수급이 원활치가 않아서 그렇네요.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에 대체 소재를 찾아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을 이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그 청와대 간담회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도 불참을 하고 내일까지 일본에 머물면서 이 반도체 소재 기업 관계자들을 만날 거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걸로 봐서도 기업들이 굉장히 좀 다급하구나 이런 것들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이 배상 판결에 대한 어느 정도 좀 보복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렇게 강경하게 일본이 나오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나요? 사실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번 달에 이제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참의원 선거요. 네. 그래서 일본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지지층 결집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예. 그런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이 보복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또 이런 지적에 뒷받침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베 총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뭐 이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라는 점도 그렇고요. 예. 또 역사 인식 문제를 통상 정책과 관련시키는 것은 양국에 좋지 않다. 이런 지금 일본 내 언론들의 지적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근데 그 지적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그 인식이 확실히 잘못됐다. 이런 반박까지 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 참의원 선거를 어떻게 이길 거냐 이런 부분을 의식해서 네. 이번 조치가 취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갈등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7개월째 줄고 있는데요. 일본의 경제 제재 소식까지 전해져 참 걱정이 됩니다. 우리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해법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청와대가 이 공언해 왔던 WTO 제소와 관련해서 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신속하게 준비를 하겠다. 그러나 시기는 전략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고요. 네. 미국과도 외교 통상 당국 간의 접촉도 시작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본이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외교적 방어를 이제 막기 위해서 내세운 논리가 한국에 수출한 품목 가운데 일부가 북한으로 건너가서 무기를 만드는 데 쓰였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글쎄요, 우리 정부는 이 대북 제재와 관련이 됐다고 하면 네. 미국이 중재에 나서지 못할 것이다. 아, 이렇게 보는 일본의 셈법, 이게 예. 지금 깔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을 빨리 멈추라. 이렇게 거듭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이 다양한 방면에서 준비를 좀 상당히 많이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속하게 준비하되 시기는 전략적으로 결정할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은 더욱 빠르게 강경 대응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일로 최근 SNS에 보면은 일본 브랜드 제품이 좀 정리된 리스트, 그러니까 불매 운동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불매라고 하는 표현이
사지 않겠다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는 한 가지 의미가 더 보태졌습니다. 어떤 의미요? 예, 팔지 않겠다라는 것도 팔지도 않겠다. 예, 이런 것도 좀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일본 제품은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아. 그런 의미라고 보이는데요. 예.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주로 이제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됐다면 이번에는 국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제품을 팔지도 사지도 않겠다라는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활발하게 진행을 되고 있는데 저도 좀 살펴보니까 일본산 자동차라든가 전자제품, 의류, 맥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브랜드, 일본 브랜드의 리스트들을 정리를 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트위터 등을 통해서도 서로 참여를 독려하는 글이 다수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네. 아울러서 청와대 게시판에도 일본 경제 제재에 대한 정부의 보복 조치를 요청한다 이런 청원글까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들이 한국과 일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지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정부는 이번 주 금요일이죠. 12일 날 이번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일본 정부와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내용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뭐 만난다고는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가 이번 제재에 대해 궁금해하니까 예. 설명을 해주는 자리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에 친절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겠다. 네. 예. 여기서 해법을 찾기는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이고 예. 일본도 아마 제 생각에는 변명으로 일관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21일에 예정된 참의원 선거 결과가 저는 이번 사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일본의 이번 경제 제재는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네. 불공정한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를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부각시켜서 여론전을 통한 압박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번 기회에 우리 이 사회에 우리 특히 이제 우리 이 주요 수출 품목의 경제 체력이 어떤지 이런 걸 한번 좀 잘 체크해서 네. 앞으로 이런 보복에 굴하지 않는 우리 경제에 내실 있는 이런 발전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뉴스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시민사변권 재현수 실장이었습니다. 네, 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